예, 저는 실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예, 뭐든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의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종목들의 시간의 시차가 있을지언정 대부분 주가가 오른다.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고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 실적의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적자이다가 흑자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 또는 예, 평평하게 이제 실적이 이렇게 그냥 바닥을 기고 있다가 갑자기 실적이 하키스틱 모양으로 발딱 일어서는 기업. 이런 기업들의 이제 그 주가 퍼포먼스가 되게 좋죠. 저는 이걸 이제 제 관점에서는 예, 실적 전환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적 전환주가 특히나 수익이 잘 나고요.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주식 공부하는 분들이고 예, 기본기를 다신다고 하면 이 세종기업 데이터의 실적 스크리닝 데이터는 반드시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 한 종목을 투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그 바텀업 기준으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지 한번 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제 투자 방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뭐 이 포트 단위 투자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포트 중심 투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집중도 측면에서는 역동적인 또는 가변적인 집중 투자 뭐 이런 측면도 있고요. 기목을 지키는 투자 뭐 이런 설명도 제가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성장주 중심의 투자 강조하는 편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적 위주의 투자, 또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실적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 향후에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예,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하는 의미로 실적 중심 투자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실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예, 뭐든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의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종목들의 시간의 시차가 있을지언정 대부분 주가가 오른다. 예, 이게 저는 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반도체 분석하는 그 호도리님이 사용한 데이터를 제가 좀 인용해 왔습니다. 이게 조금 뭐 예전 데이터이긴 하지만, 예, 뭐 지금도 뭐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종목군 및 지수 변동률을 보시면 2018년 3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4분기 동안 어떤 종목군의 주가 등락률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이 기간, 1년 기간 동안 전체 상장사의 주가는 마이너스 4.94% 떨어졌고요, 평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7.93% 떨어졌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4.77% 떨어졌어요. 예, 이때 시장 상황이 안 좋았어요. 특히 2018년 하반기에 얼마 전 22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계속 저금리 상태였다가 코로나 전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약세였거든요, 그해. 실적 증가, 예, 2018년 2분기 기준으로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예, 그 회사들을만 가려 뽑아서 예, 그 회사들을 1년 동안 투자했더니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7.93% 떨어지는 동안 실적 증가 상장사들은 평균 12.94% 오르더라. 그러니까 21% 예, 시장을 이기는 그런 결과를 낸 거예요. 그만큼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고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저는 이걸 이제 제 관점에서는 예, 실적 전환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적 전환주가 특히나 수익이 잘 나고요.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구간에서 예, 투자해 놓으면 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자, 실적 전환주는 제가 이제 말한 실적 전환주는 큰 의미에서 뭐 예를 들어 적자에다가 흑자로 전환한 기업, 이게 이제 본래 의미의 예, 실적 전환주죠. 예, 턴어라운드 기업.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적이 고만고만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뭐 1분기, 한 2, 3분기 사이에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기업. 이런 기업도 저는 예, 실적 전환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 실적의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적자이다가 흑자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 또는 예, 평평하게 이제 실적이 이렇게 그냥 바닥을 기고 있다가 갑자기 실적이 하키스틱 모양으로 발딱 일어서는 기업, 이런 기업들의 이제 그 주가 퍼포먼스가 되게 좋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전년 동기 대비 및 전기 대비 순이익과 영업이익 흑자 전환 또는 30% 이상 고성장하는 기업들을 실적 데이터에서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도 가급적 증가한 기업을 찾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뭐 일시적인 영업이익
증가이거나 흑자 전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가급적 증가한 기업을 찾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전체적으로 회사의 그 사업 영역 자체가 사업이 커지면서 매출 볼륨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또는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급증하는 이런 식의 회사 모양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뭐 회사의 사업은 커지지 않는데 매출 구조는 커지지 않는데 어떤 뭐 허리띠를 졸라매서 비용 구조를 적용하면서 영업이익을 냈다든지 흑자를 전환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지속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 볼륨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영업이익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들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매출도 가급적 증가한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게 시장에 꽤 알려져서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어. 그러면 투자할 의미가 없죠. 즉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별로 매력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를 선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선된 추정 실적 기준으로 퍼나 PBR이 여전히 낮은 기업을 선호하죠. 낮으면 좋습니다. 뭐 무조건 뭐 PBR이 뭐 성장하지 않는데 퍼나 PBR이 낮다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거나 실적 전환하는 기업이 퍼나 PBR이 낮다고 하면 그건 되게 좋은 거죠. 이때 근데 퍼나 PBR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행 PBR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해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적자가 나 있어. 그러면 뭐 퍼라는 거 개념 자체를 따지기가 힘들죠. 또는 지난해는 겨우 한 뭐 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어. 근데 이 회사 시총이 1000억이야. 그러면 퍼가 얼마 됩니까? 100배 아닙니까? 100.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러던 회사가 올해는 영업이익이 200억이 날 것 같아. 지난해 10억이던 회사가 올해 추정하기로는 한 200억이 날 것 같아. 그럼 200억이다? 그럼 200억인데 회사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돼.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이익이 200억이 난다. 그러면 퍼가 5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적 전환을 했는데 아직 퍼가 200억밖에 안 돼? 와, 대박이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실적 개선이 일회성이 거치지 않고 향후 지속될 구조를 가진 기업을 이제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실적 개선 이전에 리스크 요인이 충분히 극복됐는지 철저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뭐 거래선이 그 전에 끊겨서 되게 고생을 했다거나 또는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이제 뭐 비용 구조가 아주 뭐 나빴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적 개선의 폭이 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이익률이 좋을수록 주가 반응률이 당연히 크죠. 그러면 실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실적이 전환되는 기업, 그런 기업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하신다 그러면 텔레그램 채널에 세종기업 데이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세종기업 데이터 텔레그램 채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저걸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주식 공부하는 분들이고 기본기를 다신다고 하면 이 세종기업 데이터의 실적 스크리닝 데이터는 반드시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 상장사 주식을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네 빵집보다는 전국에서 맛있는 빵집이라고 소문난 베이커리가 더 맛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마찬가지죠. 전 상장사 중에서 제일 수익이 잘 날 것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을 찾아내서 투자한다면 당연히 수익률이 높겠죠. 그만큼 이 실적 스크리닝은 예를 들면 제가 비유하자면 시험에 있어서 족보와 마찬가지예요. 족보. 세종기업 데이터에서 이제 그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이제 열려요. 그래서 보면 뭐 종목 코드, 종목명, 시장, 뭐 코스닥, 코스피 구분돼 있고 산업명이 이제 뭐 헬스케어냐, 조선이 전자제품이냐, 대중 분류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요. 주요 제품이 뭐냐, 뭐 동성 화인텍 같으면 초전 보냉제를 주로 이제 공급하는 회사고, 조선 기자재 쪽에 속한다. 1년 동안에 이제 뭐 주가 변화율, 주가 흐름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한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쭉 가시면 뭐 YTD 주가 상승률이 뭐 4.22%밖에 안 되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뭐 D-Day 이제 5월 4일 이 작성 기준으로 3,779억이고 시총은. 그 다음에 재무정보 기준일은 지금 아직 1분기 실적이 다 이제 발표가 안 됐잖아요.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가장 최근 이제 재무정보 기준일인데 여기 보면 이제 2024년 3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된 회사들은
예, 1분기 실적까지 업데이트 이제 돼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쉽지만 대체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아직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T-1은 지난해 3분기, 지난해 2분기, 지난해 1분기, 지지난해 4분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T에 비해서 T-4는 예, 전년 동기 대비, 즉 YOY 변동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1에 비해서 T는 QOQ, 예, 분기 변동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증감률 QOQ, YOY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신성 ENG 같은 경우는 QOQ로는 30.27% 성장했지만 YOY로는 13.26% 오히려 줄어들었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는 겁니다. 여기 먼저 보시면 매출액이 먼저 나와 있고요. 매출액 분기별로 나와 있고 증감률, 그 다음에 증감률 QOQ, YOY 증감률 나와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뭐 이번 분기 포함해서 5개 분기 영업이익이 나와 있고 영업이익 기준 QOQ, YOY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YOY 기준으로는 증감률이 3,900%다. 근데 이거에 너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22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딸랑 1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에 40억 원이면 그렇게 인상적인 사실 영업이익은 아니거든요. 회사 규모에 비하면. 이게 1억 원 대비해 40억 원이 늘었기 때문에 40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YOY 3,9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높은 게 좋지만 이 절대적인 숫자까지 같이 감안해서 이익 증가율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OPM은 당연히 Operating Profit Margin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고요. 그다음에 per PBR, 그다음에 ROE 기본 지표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제가 실적 전환주 관점에서 저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 하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봅니다. 뭐 여기 순이익까지 나타내면 좋은데 순이익은 뭐 세종기업 데이터가 순이익까지 이제 정리해서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대체로 순이익 흐름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좋은데 이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QOQ, YOY 증감률이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QOQ로 할지 YOY로 할지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뭐 여러분들이 상관없는데 저는 가능하면 YOY 증가율을 기준으로 다시 정렬을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들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행업이다. 3분기가 성수기죠. 3분기 기준으로 해서 QOQ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뭐 100%야. 그래서 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YOY로 딱 봤더니 지난해 3분기에는 실적이 더 잘 나와서 오히려 지난해 3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10%야. 그럼 이 회사가 매력이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계절성을 감안한 어떤 실적 증가율을 보기 좋다는 측면에서 저는 YOY 기준으로 증감률을 주로 이제 솔팅을 하고요. 여기 이제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 보시면 정렬 기준이 있는데 내림차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하면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쪽부터 YOY 기준으로 높은 쪽부터 낮은 쪽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숫자가 안 뜨고요. 흑전부터 뜹니다. 흑전.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실적 전환주는 뭐라고요? 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기준, 그 다음에 이익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흑전은 기본적으로 실적 전환주 관점에서 여전히 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전 종목들은 일단 나중에 가능하면 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흑전을 지나서 적자 지속이 있어요. 이거는 적지라는 건 적자 지속, 적자인 건데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볼 필요가 없겠죠. 쭉 내려가시면 적전도 있어요. 흑자에다가 적자로 전환했다는 뜻이죠. 이런 회사도 가능하면 건너뛰십시오. 뭐 일시적으로 적전인 경우도 있겠지만 QOQ, YOY 다 적전이라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가능하면 안 보시는 게 좋다. 현재로서는. 뭐 이미 이익 잘 나고 흑자로 전환한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뭐 적전 기업을 볼 이유가 없겠죠. 이제부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그만큼 QOQ, YOY 증감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경방 같은 방직 회사는 YOY 증가율이 14,900%다.
이거는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이익값의 이제 절대 규모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시총의 2111억이네요. 2111억인데 150억의 흑자가 난 것은 뭐 나쁘진 않은데 증감률은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 이게 절대 규모로 보면 아주 그렇게 인상적인 숫자는 사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투자자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 엠플러스 이 같은 경우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났어요. 사실 엠플러스는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 지금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실적 대비. 그러면 이런 회사들 그냥 어쨌거나 처음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 이렇게 쭉 찾아보는데요. 아까 제가 세진중공업 말씀드렸으니까 세진중공업을 한번 볼까요? 자, 세진중공업 보시면 영업이익이 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에는 웬일인지 영업이익 적자가 났고요. 4분기에는 254억 원의 대폭적인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했고 전년 동기 대비 22년 4분기 대비로는 64.94%의 아주 YOY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한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영업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그러면 매출도 늘어났나? 이렇게 이제 이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매출도 늘어났나를 한번 보시는 거죠. 매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로도 증가했고 특히 3분기 대비로는 꽤 증가한 걸로 보니까 이제 실적 성적이 좀 좋아지나? 이런 이제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신다든지 뭐 그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ST팜이라는 종목이에요. ST팜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저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주가 상승 가능성이 꽤 높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런 기업을 이제 분석을 이제 쭉 하신다고 하면 이건 제가 뭐 ST팜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제가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ST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자세하게 다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분이 지금 이 한 종목을 투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뭐 탑다운이든 바텀업이든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산업의 흐름들을 이렇게 분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산업 분석 측면에서 의약품은 뭐 의약품이 이제 이렇게 종류가 있고 앞으로 그 이제 뭐 의약품의 1세대, 2세대, 3세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지금 주목해야 될 시장이 RNA 치료제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걸 자기가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올리고 API 제조에 있어서 아시아 1위 글로벌 3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의 이제 특장점이 뭐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려고 하고 있는 건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 RNA 치료제로의 확대로 올리고 API 수요가 증대되고 셔티지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향후 이 올리고 API를 필요로 하는 그 신약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때 임상의 절반만 성공한다고 해도 그 수요가 이제 크게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쇼티지 가능성이 있고 캐파를 늘리는 만큼 매출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 26년 캐파 기준으로 글로벌 1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이 차단된 가점 시장이다. 이게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일본의 니토덴코랑 미국 에질런트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위 현재를 기준으로 3위인 ST팜이 있고 이 글로벌 3사 가점 체제가 10년이나 이제 지속이 됐는데 뭐 그 중에서도 다시 다행인 게 뭐 4등인 중국의 우시 SDA가 특히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는 흐름으로 간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리스크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매출 추정, 실적 추이 이런 것들을 그 다른 리포트에서 따와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자기 나름의 매출 추정을 해보고 어떤 매출과 멀티플을 부여하는 게 맞느냐 이런 근거들을 자기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동안 쭉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빼곡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한 종목 한 종목에 대해서 다 이렇게까지 하실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랑도 투자 스터디를 몇 년 동안 해오시면서 상당히 훈련되신 분이고요. 그리고 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실력자이십니다. 이런 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바로 할 수도 없거니와 또 저렇게까지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아마 기가 질려서 투자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만큼 여러분들이 그 한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깊이 파고 진짜 탑에서 다운까지 그다음에 바텀에서 업까지 이렇게 계속 오가면서 예, 다양한 부분들을 예, 판다는 겁니다.